편견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줬으니까 AI도 편견이 나온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가능해요, 이게? 누르면 2분 안에 노래가 나와요. 2분. 상상을 초월하네요. 반성문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써줘요? 아 그럼요. 대학 은사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대요. 아니 거짓말 왜 제일 잘해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써보면 안다. 최근 구글에서 네.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사이에 AI가 해고 명단을 추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덕적 논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은 지금처럼 AI 기술이 올라오기 전에도 항상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평가와 이 사람을 정말 뽑고 그 다음에 자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이슈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기술을 계속 써왔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면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해고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지만 AI 면접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입사 면접이나 특히나 비대면 시대 때들은 아예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인터뷰 있잖아요. 네. 인터뷰도 AI랑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한국질병예측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DB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나올 때마다 AI가 오히려 최적의 연구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팀을 하면 되겠다. 이런 데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해고에까지는 활용을 했다라는 기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로 완전하게 자동화된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OECD 권고안의 AI 원칙에 따른 규제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네. 근로자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AI가 있다는 건 마치 우리가 CCTV가 맨날 나를 감시하는 보고 거 아니야? 있는 거랑 막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자율성이나 자유의지가 저하될 수도 있고 네. 근로자의 업무 존엄성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법률 문제 같아요. 지적재산권, 초상권, 저작권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법률적 부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챗GPT 같은 데들이요. 수많은 소송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라고 하면 되게 그럴듯하게 쓰는데요. 갑자기 제가 반지의 제왕 만든 톨킨 스타일로 써줘. 그럼 그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베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챗GPT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설의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했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소설의 원작자들이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오픈 AI가 언론사들과 직접 제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뉴스 내용을 쓰라고 하면 얘가 자꾸 잘 쓰니까 문제가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휴를 하면서 실제 돈을 내는 구조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문제가 네. 계속 문제가 결국은 웹이나 이런 데 정보 같은 거를 AI가 뽑아서 뽑아내는 거 생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개인 정보들이 개인정보 침해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EU에서는 GDPR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 GDPR이 어떤 거냐? 정보의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 이런 유사한 체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 챗GPT 사용이 잠깐 금지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적도 왜냐하면 있군요.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네.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AI를 만든 시스템 회사 역시도 이걸 하나하나 보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규약,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는 이런 수준인데 말씀하셨던 이 개인정보의 이슈들은 갈수록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주하고 근로자를 보면은 이 정보에 대한 권력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이런 규정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일반적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초국가적으로 이런 AI에 대한 논의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런 변화들이 하나씩의 좀 자세한 법률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R 같은 경우 일반적 규정이다 보니까 고용 측면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이 하여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자동해고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AI
AI는 이 인간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데이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AI는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AI도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인간의 언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데이터를 준 대로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인간의 데이터를 주니까 결국엔 AI가 편견을 갖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편견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줬으니까 AI도 편견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 구글의 검색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검색 결과에서 채용 공고를 볼 때 이 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라서 채용 공고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소득, 고학력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채용 공고가 자동으로 나올 때는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노출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남자들이 돈 많이 벌고 더 위에 있는 거라는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이 데이터 안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추천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똑같은 상황에서 여성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남성에게 더 노출시켜주는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 보면 평등이 있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종교적,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AI로 평등권 구현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법률들에 대한 편향성을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결국 사람이 많이 튜닝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튜닝해줄 거면 왜 AI의 법을 써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도 들은 상황이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럽 평의회는 얼굴 이미지에서 성격 특성, 그리고 내면의 감정, 정신 건강을 감지하는 얼굴 분석 도구의 금지를 촉구한 적이 있다고 이야.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 채용 면접에서 안면 인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네. 통과시켰다고도 네. 합니다. 자, 뭐 사진이 하나 있네요. 맞습니다. 오픈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최근에 구미시 최초 로봇 공무원인 로봇 주무관이 계단에서 추락해서 파손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구미시청에서 우편물이나 서류 배달을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1년도 채 안 된 공무원이 일을 얼마나 과하게 했으면 이 계단으로 돌진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봇 주무관이 거의 1년간 성실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AI도 이렇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오류라는 표현이 이것도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AI로 치면 이 오류도 학습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류도 필요하다. 네, 왜냐면 시도하고 학습하고 시도하고 학습하는 예. 건데 문제는 그 오류가 AI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넘어지는 거든 사람을 치여서 사막에 이르게 하는 거든 똑같은 다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무섭다. 무섭네요.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AI 관점에서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지만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디에 AI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나 방식들도 좀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기반한 기계들이 많이 등장할 건데 이런 오류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네. 노동자 안전을 또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주면은 인간 근로자들의 복잡한 업무가 증가하거나 또 작업 강도가 세지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AI 특성이 정말 독립적이고 네. 또 자신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인간들이 주입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전하게 좀 해달라 이런 해결책 또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앞으로 AI 산업 어떻게 발전할 걸로 보십니까?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AI는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고 네. 우리의 산업에서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발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의하고 함께 써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AI 시대에 이미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네. AI가 점점 만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AI가 저출생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그럴 수 해결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챗GPT한테 AI야 저출생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우리가 이 저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를 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은 AI한테 이런 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얘한테 주면서 얘한테 요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다음 방향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우리랑 또 토의하는 새로운 하나의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로 좀 같이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 냄새 나는 AI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얘한테 주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지 AI는 그냥 도구로서 잘 쓰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좀 급하게 좀 달려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AI 얘기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네. 쉽게 다가오고 맞아요. 우리 방송 멘트도 AI한테 맡기면 좋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 편한데 또 무섭기도 하네요. 무섭네요, 제 자리를 무섭네요. 뺏을까봐.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오프닝 때는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AI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랬어. 네. 네. 자, AI 장벽이 조금 낮아진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 김덕진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 다음에도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당쾌 통쾌!